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지고 S&P 500이 1.2% 빠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물 시장을 보니까 또 하루 만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0.7% 벌써 상승하고 있는데 왜 반등을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악재가 해소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한마디로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10년 후에 애플은 지금보다 더 성장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많이 성장했을 테니까요. 마소는 어떻게 될까요? 구글은, 아마존은,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메타는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는 크게 성장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S&P 500은요? 나스닥 100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요? 당연히 지금보다 성장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4차 산업혁명에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드론,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소위 미래 유망하다고 하는 분야들에 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당연히 그 기업들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물론 시간차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가, 내일의 주가, 왜 올랐는지, 왜 빠졌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일주일 후 주가, 한 달 후 주가 예측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고 보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수량은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구글이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솔직히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후에 구글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텐데 자, 일시적으로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폭락했어도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년 동안 쭉 들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분명히 크게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든 그건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니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그냥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세계 최고 대가들의 명언을 그냥 명상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들여다볼 거라면 예측하는 거 보지 말고 대가들의 명언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피터 린치 명언.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한다. 끔찍한 폭락이 일어나도 이들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가능성을 봐야 한다.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건 일개 유튜버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무려 피터 린치가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당연히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제가 장담하건대 그 어떤 유튜버보다 피터 린치 명언이 훨씬 더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워런 버핏입니다. 제가 피터 린치와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주식 대가입니다.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 저는 이 두 명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버핏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주식 시장에 넘치는 예언가들은 무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고의 투자 전략은 뭐냐? 장기 보유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잘 잡기보다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전부다. 우리가 똑똑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장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너무 겸손하죠? 엄청 똑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장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할 뿐이다. 제가 볼 때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시장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시장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똑똑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주식시장도 경제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최근에는 자칭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비롯해 예언가들의 인터뷰가 너무 많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점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 몇 프로 더 올릴까요? 이거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연준에서 금리를 언제부터 내릴까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몇 프로 오르나요? 정확히 몇 프로 내리나요? 그럼 몇 월 며칠부터 오르나요? 몇 월 며칠부터 내리나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까요?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주가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오른다면 몇 프로 오르고 내린다면 몇 프로 내리나요? 만약에 오른다면 몇 월 며칠부터 오르고 만약에 내린다면 몇 월 며칠부터 내리나요? 자, 이거 정확히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지나고 나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추첨일 전날에 미리 알아야 되는 거지. 추첨이 끝나고 나서 숫자가 6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6자리 숫자가 나왔고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다음 로또 번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 보여.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다음 주 로또 1등 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것이 팩트죠. 아니 상식적으로 전망을 그렇게 잘하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매 주든 매 달이든 뭐 매일이든 내 전재산 플러스 사채까지 다 받아서 타이밍 매매를 하면 금방 세계 1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결과물을 내놔야 합니다. 버핏보다 더 많은 자산을 타이밍 매매를 통해서 쌓아야겠죠. 그래야 버핏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근데 몇백 조를 굴리는 워런 버핏조차도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주식시장도 경제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버핏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버핏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주식 거래 어플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이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주식을 투자가 아닌 도박하듯 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리는 초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고 정보도 인터넷에 널려 있죠. 유튜브도 활성화되어 있고 TV를 틀어도 증권 뉴스가 나오고 네이버 구글 검색해봐도 정보는 넘치고 자 이러니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타이밍 매매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재를 많이 보면 빠질 것 같고 호재를 많이 보면 주가가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 한마디로 무시하라는 겁니다.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죠. 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초입에 와 있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는 몽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오히려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누구나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 맛보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폭락이 일어나도 이들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나 하락은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면 그냥 주식 투자가 편해집니다. 빠졌어? 뭐 50% 빠졌어? 뭐 그럴 수 있지. 70% 폭락했어? 그럴 수 있지. 더 사면 그만이지. 나 어차피 몰빵 안 했는데. 어차피 나중에 많이 오를 건데. 그럼 더 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네. 어때? 뭐 10년 후에는 많이 오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됩니다. 자, 이것이 피터 린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일개 유튜버도 아니고 세계 최고 주식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무게감 있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